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타원하고 쌍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타원의 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간단하게 정돈하면은 이렇게 됐죠. 요 이제 포커스가 두 개 존재하죠. 하나를 F라 그러고 하나를 F'이라 그러면 초점. 요 점에서 요 타원 원주상의 한 점까지 거리를 R이라 그러고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죠. 그때 요 엘립스 타원의 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R 이꼬르 요 거리가 A입니다. 요 중심점에서 요 오른쪽 X축하고 만나는 점, 요 거리를 A라고 잡았죠. 여기서까지 거리가 A입니다. 참고로 요 거리는 뭐냐? 요 거리 요 부분이 A 엡실런이죠. A 엡실런.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점선 한 거, 요 이제 Y축에 만나는 점하고 오른쪽 포커스하고 요 연결한 선, 요 파란 선, 요 거리가 A죠. 그래서 요 세로 길이는 A 제곱 빼기 요 길이는요, 보통 이제 B로 놓죠. B로 놓는데 뭐냐면은 루트 A 제곱 빼기 A 제곱 엡실런 제곱 또는 A에다가 이것도 뭐가 됩니까? A를 빼면은 루트 1 빼기 엡실런 제곱이죠. 요 엡실런 하는 게 요 보면은 X축 상에 원점에서 요 점까지 오른쪽 점까지 거리하고 포커스까지 거리에 비에 해당되죠. 엡실런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엡실런 소개하면서 이름을 소개를 안 했는데 이심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센트리시티 우리말로는 이심률이라 그러죠. 이심률. 요 엡실런이 0이면요. 원점에서 포커스까지 거리가 A 엡실런인데 엡실런이 0이면은 포커스가 원점에 놓이게 되고 그래 되면 좌우 대칭이니까 F'하고 F가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하고 초점하고가 일치가 되죠. 근데 이제 일치가 안 되고 벗어날수록 이제 엡실런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엡실런 값은 0일 수도 있는데 0일 때는 사실상 이 포커스 두 개가 원점하고 딱 만나게 되고 B하고 A 거리가 똑같아져 가지고 원이 되죠. 그래서 엡실런이 0일 때, 이센트리시티가 0일 때는 원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타원에서는 0과 1 사이 값이 됩니다. 그때 R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난번에 공부한 게 바로 A 1 빼기 엡실런 제곱 오버 1 더하기 엡실런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타원의 식입니다. 타원. 그 다음 쌍곡선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타원이고요. 쌍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여기 이제 포커스가 하나 주어지고요. 반대편에도 또 포커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왼쪽을 플러스 브랜치라고 그랬고 오른쪽을 마이너스 브랜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F 요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R이라 그러고 각도를 세타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 있고 Y축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중심인데 지금 요 거리를 잴 때는 원점에서 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한 포커스에서 잽니다. 포커스에서 요 쌍곡선 그 곡선 위에 한 점까지
그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정해 준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거리를 A로 잡았죠. 여기 A고요. 거리입니다. 요 좌표가 아니고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거리가 A고요. 요 중심에서 포커스까지 거리 요게 이제 바로 요까지 요 거리가 A 엡실론이에요. 이제는 엡실론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쌍곡선을 다룰 때는 요때는 엡실론이 1보다 큽니다. 요 똑같은 엡실론이라는 심볼을 쓰는데 쌍곡선에서는 여기 이제 엡실론 1보다 크다는 걸 이제 감안하시고요. 자, 이때 이제 R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R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찾았죠. 그래서 R 이꼬로 A의 엡실론 제곱이 먼저 옵니다. 빼기 1 오버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 아주 식이 유사하죠. 여기 이제 플러스 브랜치고요. 마이너스 브랜치는 여기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브랜치의 식이고요. 마이너스 쓴 거는 마이너스 브랜치의 식입니다. 마이너스 브랜치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브랜치를 나타내는 R 세타를 파란색으로 쓰면은 세타는 그대로 써도 되고요. 세타는 똑같은 세타로 할까요? 그럼 여기 이제 R이 되고요. 여기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의 R 세타 관계식은 밑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 두 식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읍시다. 여기 이제 타원인 경우하고 쌍곡선에 해당되는 식이 된다는 걸 지난번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XY 좌표로 쓰면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소개를 했죠. 뭐 그거는 직접 뭐 관계는 없고요. 우리 경우에는 요 식만 있으면 됩니다. 요 두 개 지금 네모한 식 이거를 나중에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이 포물선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포물선은 이제 페르볼라라 그러죠. 자, 포물선에 대한 이제 경우는요. 묘하게도 요 두 개 타원의 경우하고 쌍곡선의 경우에 딱 경계선에 해당됩니다. 여기 말하자면은 26 요게 1에 해당되는 걸로 뭐 보실 수 있는데 이 공식을 대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제 x축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y축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커스를 하나 찍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하나 찍어가지고 자, 통상 이제 요거는 x축으로 잡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y축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포물선 중학교 때 배우죠. y 이꼬르 x 제곱 그래프가 바로 포물선이죠. 이제 그 초점이 y축 상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림을 우리 x축 상에 포커스 있는 걸로 했는데 포물선 경우에는 뭐 y축으로 이렇게 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r 세타로 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포물선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은 요 x축하고 요 그래프상에서 x축하고 F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같은 거리. 기억나시죠? 타원은 포커스에서 이 곡선까지의 점을 연결해 했을 때고 총 길이가 2a가 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는 두 개 차이가 2a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이용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타원 경우에는 r 더하기 r 프라임 2a고 쌍곡선은 r하고 r 프라임의 차이가 2a. 포물선은 아예 같은 거예요, 두 개. 근데 이제 축까지 그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여기 r이면은 요것도 r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리가 똑같다는 게 그림상으로는 안 그런데
각도를 세타로 했을 때. 세타가 쭉 변하면 R은 점점 증가하죠. 보다시피 X축에서 떨어진 거리도 증가하죠. 그게 이제 같은 줄로 이렇게 변할 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포물선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초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통상 A로 둡니다. 요 거리를 A로 둡니다. 이때까지는 요 중심에서 요 축이 아니라 포물선까지 삼았는데 여기서는 요 포물선 다룰 때는 요 중심선에서 포커스까지의 거리를 A로 이렇게 뭐 이거는 뭐 파라미터를 다른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A로 두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요 점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R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A 빼기 R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요 도형 보시면은 바로 요 이제 오른쪽이 직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여기 직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직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되죠. 그게 R이죠. 요게 R이다. 여기 바로 포물선의 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R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건 R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R과 세타의 관계식은 R 이꼬르 A 오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요 다른 요 두 식들 타원하고 쌍곡선 식하고 비교하시면은 유사하죠. 이거 보면 코사인 앞에 이제 딱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엡실린 1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1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또 안 됩니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돼 버리죠. 타원하고 쌍곡선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A가 남아 있으니까 딱히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한 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세 개씩, 요 타원의 식, 쌍곡선의 식,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식을 잘 이제 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기억할 건 아니고요. 잘 보고 이제 우리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참고로 포물선도 한번 XY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포물선 하면은 y하고 x 제곱이 이제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그래프 아닙니까? 자, 요 경우에는요 까만색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죠. 요 x축 지금 요 그림상에 요 점을 갖다가 xy를 해주는 거죠. 요 점을 x, y라고 보면은 자, x 값은 뭐가 됩니까? x 값은 바로 요 거리가 x 아닙니까? 여기 x죠. 그건 r sin 세타죠. 그래서 x 이꼬르 r sin 세타로 볼 수 있고, 자, 포물선의 식을 xy를 한번 써서 포물선의 식 관계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x 값은 r sin 세타에 해당되고 y 값은 뭐가 됩니까? 요 점의 y 값은 바로 r이죠. 그래서 r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주어진 식, 여기 이제 포물선의 식인데 a 오버 1 나기 코사인 세타인데 r과 세타를 xy로 바꿔줍니다. 요 이제 교환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요 r 자리는 그냥 y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요 식에서 말이죠. 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죠. 근데 r은 y죠. 그래서 y분의 x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1 빼기 y분의 x의 제곱 쓰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요걸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r은 그냥 y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요 주어진 식에 요 식의 r 자리에는 y를 대입하고 a 오버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자리에는 루트 1 빼기 x 오버 y의 제곱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 나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말이죠. 자, y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1 빼기 x 제곱 오버 y 제곱 이꼬르 a다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을 갖다가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준 거죠. 그 다음 y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y 더하기 루트 y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y 제곱 빼기 x 제곱이 되죠. 이꼬르 a가 되죠. 자, 요 y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제곱을 해줍니다. 루트 y 제곱 빼기 x 제곱은 a 빼기 y다 이렇게 되죠. 양변을 제곱하면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요 오른쪽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ay가 되죠. y 제곱 약분하고 2ay 마이너스 2ay를 왼쪽으로 옮기면 2ay가 되고 x제곱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죠. 양변을 2a로 나누면 y 이꼬르 2a분의 x제곱 더하기 2a분의 a제곱이니까 2분의 a가 되죠. 이게 바로 포물선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포물선이에요. x가 0일 때 y는 2분의 a가 되죠. 이 그림 보시면은 요 자리 x가 0일 때 사실 그림 제가 조금 잘못 그렸죠. 여기 딱 가운데 요 포커스에서 원점까지가 a인데 요 제가 찍은 점은 딱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분의 a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절편이 2분의 a죠. 여기 이제 2a가 나옵니다. 요 절편을 보통 이제 a라고 두면은 여기에 4a가 나오겠죠. 거기 아마 이 포물선을 처음 공부할 때 포커스 관련해가 나오는 식에 보면 여기 4배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편이 a면 여기 4a가 나올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 포커스까지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식이 3개 나왔습니다. 요 3개의 식, 요 3개의 식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찾은 그 궤적의 식 있죠. 그거하고 이제 비교하면 되죠. 자, 이제 다시 피직스로 돌아와가지고 기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찾은 문제에서는 r 이꼬르 1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다. 여기 이제 우리 물리에서 구한 이 r 세타 관계입니다. r 이꼬르 r 세타의 식입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각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올빗을 나타내는 식이죠. 올빗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만 주어지는 거죠. 그 경로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이 식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찾았을 때 b하고 a의 그 값이 있죠. 자, b가 뭐였냐면은 b는 마이너스 mk 오버 l 제곱이었고요. a는 조금 이제 복잡했죠. a가 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루트 a는 양수입니다. 항상 요것에 요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mk 오버 l 제곱. 이 마이너스 만수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b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더하기 2배 me 오버 l 제곱이고요. 요 l은 참고로 여기 이제 mr 제곱 세타 도트라는 가운동량의 크기죠. 그 다음 에너지는
2분의 1 mr 도트 제곱 더하기 u 이펙티브 요거는 2분의 1 mr 도트 제곱 더하기 r분의 k라는 요 이제 바로 r 제곱 분의 k라는 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원심력에 관계되는 것도 있었죠. 2m r 제곱분의 l 제곱이었습니까? 잠깐만요. 공식을 그렇죠. 요거 이제 요 두 개 합치가 요거를 갖다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다 불렀고요. 요거는 이제 레디얼 방향 카이네틱 에너지죠. 자 근데 사실은요. 요 L 값을 요게 대입하면요. 요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은 L 제곱 오버 2mr 제곱 이꼬르 2mr 제곱분의 L 자리에다가 m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을 대입하면은 여기 m 제곱 r 4승 세타 도트 제곱 오버 2mr 제곱이 되죠. 요거를 정돈해서 보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m 제곱을 m으로 나눴으니까 m이 남고 그 다음에 r 4승을 r 제곱으로 나누니까 r 제곱이 남죠. r 세타 도트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달리 써주면은 2분의 1 m r 도트 제곱 더하기 요 뒤에 요거를 먼저 쓰겠습니다. 바로 요 틈이죠. 2분의 1 m의 r 세타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r분의 k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합친 게 사실은 뭐냐면은 2분의 m의 r 도트 제곱 더하기 r 세타 도트의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r분의 k인데 요게 사실은 뭐냐면은 요게 VR의 제곱이고요. 요 부분이 V 세타의 제곱이에요.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우리 V를 R 세타 좌표계에서 쓰면은 R 성분하고 세타 성분 두 개가 존재하는데 R 성분은 R 도트고요. 세타 성분은 R 세타 도트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V의 절대치 제곱이 바로 R 도트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 도트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카이네틱 에너지 아닙니까? V. 그렇죠? 운동이 이센셜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3차원 확장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꼬르 2분의 1 M R 도트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R 세타 도트의 제곱이 돼가지고 요 전체가 바로 카이네틱 에너지죠. 예, 카이네틱 에너지. 그럼 지난번에 왜 요거만 카이네틱 에너지를 불렀느냐? 요거는 이제 1차원화 시켰기 때문에 R 도트만 이제 V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2차원 문제인데 이제 1차원으로 환원하면서 사실은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이 묘하게도 이펙티브 포텐셜로 이렇게 흡수된다는 그런 묘한 이제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총 에너지죠 이게. 이 총 에너지를 갖다가 요 뒤에 요 저 원심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예 그냥 2차원으로 확장해 가지고 카이네틱 에너지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차원화 시켜 가지고 R 도트 제곱만 벨로시티 제곱 카이네틱 텀으로 보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다 합치가 이펙티브 포텐셜로 하느냐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 식은 똑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올빗의 식이고 그 등장하는 개수들 A, B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렇게. 자 이제 가만 보시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봐온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포물선은 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포물선은 어떠냐면은 포물선의 경우는요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R 이꼬르 A 오버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식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찾은 식은
요 위에 써놓을까요? 우리의 식을 이렇게 보면은 R 이꼴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란 말이죠. 그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일단 분모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려면 A는 양수고 B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가 양수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A는 뭐 어차피 양수인데 B는 사실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힘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중력이면은 양수가 되죠. 자, 그렇다 치더라도 포물선이란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려면은 A하고 B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A, B가 같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A, B의 상대적인 크기, A와 B의 상대적 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크기가. 근데 식을 가만 보시면요. A가 결과적으로 A 이꼴 루트 B 제곱 더하기 something이란 말이죠. something이 뭐냐? EME over L 제곱인데 M하고 L 제곱은 양수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거든요. 요 주어진 요 에너지, 요 식이죠 바로. 요 주어진 요 에너지가 만약에 말이죠.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0이면. 그때는 A하고 B가 절대치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바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에너지가 0이 되고 그 다음 B가 양수일 때 그때만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B가 양수가 되려면 이제 중력 문제 같은 경우죠. 쿨롱 포스는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B가 일단 양수가 돼야 되니까 포물선이 되려 그러면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 포물선부터 먼저 해결할까요? 그래서 포물선 같은 궤적을 나타내려면은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E가 0이고 B가 포지티브이면은 이때는 바로 우리가 주어진 식이요. 이제 R 이꼴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인데 요 A가 루트 B 제곱 더하기 2mE 오버 L 제곱에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A, B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R 이꼴 1 오버 A, B를 두 개 담아 B로 쓸까요? B로 써주면은 양수니까 이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1 오버 B가 이렇게 돼가지고 따라서 A 값은 1 오버 B가 된다. 1 오버 B가 뭡니까? 마이너스 MK 1 오버 B죠. 그래서 마이너스 MK 오버 L 제곱의 인버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MK 분의 L 제곱. 여기 이제 바로 A 값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운동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포물선의 경우에 해당되고 에너지가 0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봅시다. E. 자, E는 일단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 식을 쓰겠습니다. M에 R 도트 제곱 더하기 U 이펙티브. 그래서 U 이펙티브가 뭐냐? K over R. K는 여러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였죠? 이펙티브 포텐시 L 제곱 오버 EMR 제곱 L 제곱 오버 EMR 제곱. 자, 요거 U 이펙티브를 갖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요걸 레이디어스라고 그러고 요거를 U 이펙티브로 이렇게 이제 세로축으로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요 이제 참고로 현재 요 이제 포물선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K는 포지티브죠. K가 네거티브죠. K가 마이너스 G에 라지 M 스몰 M인 경우를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B가 포지티브 되려면 K가 네거티브 돼야죠. 요 B 값이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요게 B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K가 네거티브가 돼야 B가 포지티브가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여기 이제 바로 우리 중열 경우 아닙니까? 중열 경우에는 포물선하고 연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쿨롱 포스도 이제 여기 음수가
K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그 차지가 서로 다른 거 끼리는 이제 인력이 되니까 인력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어쨌거나 뭐 요 경우 또는 쿨롱 힘에 에서 K가 음수일 때인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됩니다. 그때는 요 이제 B가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K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K는 음수니까 R분의 K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R분의 K 그래프가 음수니까 이게 이제 R분의 K. 여기에 K 오버 R의 그래프. 참고로 K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EMR 제곱분의 L 제곱은 이게 쑥 이렇게 이게 이제 더 빨리 이제 이게 0으로 가죠. 그래프로 그리면 대충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다 양수니까 위에 있죠. 이건 L 제곱 오버 EMR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이제 U 이펙티브가 되잖아요. 합친 거를 빨강색으로 그리면요. 대충 궤적이 R이 0으로 점점 접근하면은 이게 절대값이 훨씬 크죠. 이건 R 제곱에 이 반비례해서 0으로 가니까 이 R이 자꾸 작아지면은 요 위에 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0 근처에서는 위에 게 도미는 돼가지고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요 밑에 게 대충 비교해 보시면은 뭐 대충 제가 그렸는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쑥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R이 자꾸 증가하면 두 개 다 0으로 가니까 0으로 쭉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R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고요. 약간 여기 보면 좀 꼴짝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R이 0에서는 이제 양의 축을 향해서 쭉 올라가고요. 쑥 내려갔다가 이제 그 다음 증가해가지고 0을 향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바로 U 이펙티브예요. 여기 U 이펙티브예요. 자, 딱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양의 값이다. 에너지가 양의 값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러면은 이때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포텐셜 에너지 값이 에너지 값하고 똑같아지니까 포텐셜 에너지 U 이펙티브가 에너지가 같으면은 요게 0이 되겠죠. 그래서 R 도트가 0이라는 얘기는 거기서는 속력이 0이라는 얘기고 반환점이라는 얘기죠. 요점이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면은 여기 이제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쑥 멀리서 와가지고 가다가 한없이 R이 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터닝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뒤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가 포지티브일 때고 에너지가 네가티브는 보면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상 보면 알지만 이게 양수기 때문에 요 카이네틱 에너지 템이 요 U 이펙티브보다도 요 E가 항상 요 U 이펙티브에다가 양수를 더한 거니까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U 이펙티브의 미니멈이 에너지 미니멈이에요. 여기 에너지 미니멈이에요. 여기 에너지 미니멈 값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 미니멈에서는 R 값이 딱 하나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운동인 특수한 경우죠. 근데 이제 보면 알지만은 대충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이 반환점이 R 미니멈이 반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은 우리가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여기에 이제 반환점이 R 미니멈, R 최소값이죠. 여기에 반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R은 무한정 커집니다. 반환점에서 반환돼 가지고는 그 다음에 R 맥시멈이 없어요. R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쪽이 열려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타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E가 네가티브면 어떻게 되느냐. E가 네가티브면은 그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할까요? E가 이렇게 네가티브다 그러면은 반환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R 미니멈, R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환점이 두 개 존재해 가지고 R이 R 미니멈에서 R 맥시멈 에너지가 다르니까 R 미니멈 값은 다 다릅니다.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R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해가지고 여기 이제 타원 형태가 된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경우가 바로 쌍곡선에 해당되고 요 경우가 바로 타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딱 바운다리가 뭡니까? E가 제로일 때죠. 그래서 E가 제로일 때 E 이꼬르 제로일 때 바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거는 녹색으로 할까요? 바로 에너지가 요렇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이게 보면 반환점이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반환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 미니멈만 존재하죠. 반환점이고 그다음 R은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이게 포물선이에요. 이게 바로 포물선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식으로도 확인했고 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런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대충 이제 분석이 끝났죠. 자, 이제 그럼 E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E가 0보다 클 때는 요 A하고 참고로 B는 양수로 가정합시다. K가 네거티브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 이제 R 이꼬르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는 B도 양수고 A도 양수인데 에너지가 0보다 크면 A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A는 루트 B제곱 더하기 2me 오브 L 제곱인데 에너지가 양수니까 여기에 양수죠.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B하고 똑같은데 B제곱에다가 양수를 대가 루트였으니까 A가 더 크죠. A가 더 크니까 B보다 A가 크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보면은 A로 나눠주면은 B로 나눠주면 1 오버 B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B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A 오버 B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A 오버 B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1보다 A가 B보다 크니까 요 값이 1보다 크죠. A 오버 B는 1보다 크니까 여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바로 쌍곡선이 된다. 그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쌍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브랜치가 되죠. 플러스 브랜치가 된다. 그래서 R 이꼬르 기억납니까? A의 엡실론 제곱 빼기 1 오버 1 더하기 엡실론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찾은 거기서 이제 엡실론 값을 알게 됐죠. 엡실론 값이 뭡니까? 바로 A 오버 B가 엡실론 값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이꼬르 뭐가 되느냐? 요게 1 오버 B가 되죠. 1 오버 B이기 때문에 A도 알 수 있죠. 그래서 A 값도 알 수 있다. A 값은 방금 찾은 엡실론 제곱까지 집어넣어주면은 1 오버 B 곱하기 1 오버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이 뭐냐면은 요것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뭐 이렇게 뭐 쓰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뭐가 됩니까? 1 오버 는 B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이제 A가 되는 거죠. A도 찾았고 엡실론도 찾았죠. 그래서 요 식에 해당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찾은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L하고 에너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E가 네거티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E가 네거티브가 되면은 자 이제는 A하고 B에서 B는 양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더 크죠. 잠깐만요. B가 더 크죠. 미안합니다. 자, A는 루트 B 제곱 더하기 2m이
오브 L 제곱인데 이제 이게 네거티브가 돼버렸기 때문에 빼줬기 때문에 A가 작죠. B가 더 크고 A고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럼 이제 R 이꼴로 똑같이 요걸 이제 B로 나눠줍니다.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인데 B로 나눠주면 1 오버 B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A 오버 B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 A 오버 B를 엡실론으로 써주면 요걸 엡실론으로 써주면은 이게 이제 A가 더 작기 때문에 요거는 1보다 작아지죠. 물론 0보다는 크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은 여전히 A 오버 B이고 근데 이제는 1보다 작죠. 아까 요 놈은 1보다 컸습니다. 요건 1보다 컸고요. 요건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엡실론으로 써주면은 우리 식이 이거죠. R 이꼬르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었죠. 타원일 때는 1 더하기 엡실론 코사인 세타하고 비교해주면은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바로 1 오버 B다. 따라서 A는 1 오버 B에다가 1 오버 1 빼기 엡실론 제곱이니까 A 제곱 오버 B 제곱을 해주면은 위에 B가 올라가고 밑에는 B 제곱 빼기 A 제곱. 지금 이제 B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A도 찾았고 엡실론도 찾았죠. 요 식에서 A 엡실론을 다 찾았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타원이 되는 경우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B가 네거티브면 어떻게 되느냐? B가 네거티브가 되면요. 요 B를 열에 쓸 수 있죠. 네거티브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의 절대치로 쓸 수 있죠. 절대치하면 포지티브가 되죠. 그러면 R 이꼴은 뭐가 됩니까? 1 오버 B 대신에 B 더하기 A. A는 항상 양수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B를 갖다가 마이너스 B에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되죠. 요거 이꼴로 자, 요걸 이제 B 절대치로 나눠줍니다. 1 오버 B의 절대치를 해주면은 요 앞에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더하기 A 오버 B 절대치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 식은 바로 우리 쌍곡선의 마이너스 브랜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R이지 않습니까? R 이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는 쌍곡선의 마이너스 브랜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래프거든요. 포커스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 R이고요.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F 프라임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브랜치. 그래서 이게 보면 알지만은 이게 이제 서로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요 이제 요 저기 지금 쌍곡선 물체 M이 놓여 있는 거죠. M이 이게 이제 전화가 있겠죠. 전화가 있는데 요 놈이 전화하고 여기요 지금 저 F에 놓여 있는 요 전화가 서로 이제 같은 종류가 돼가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 마이너스 브랜치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때는 이제 K 값이 그 B가 네거티브니까 K는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K 값이 포지티브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B는 네거티브가 됐죠. 그래서 B는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B의 절대치다. 이랬으면 이제 마찬가지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엡실론으로 놓으면 되겠는데. 자, 이제 봅시다. 엡실론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요 이제 마이너스 브랜치에 해당되는 요 식에서 엡실론 이꼴 A 오버 B의 절대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A하고 B 관계식은 여전히 이건 모든 경우 성립됩니다. B 제곱 더하기 2me over L 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제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에너지를 적어 보면은 이 공식은 모든 경우에 똑같습니다. 2분의 1 m의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r분의 k 더하기 2mr 제곱분의 l 제곱이었죠.
요거를 합쳐가지고 U effective라 그랬죠. 근데 U effective를 그래프로 그리면요. U effective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까 K가 네거티브일 때는 요 앞에 있는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위에 있는 요 두 번째는 위에 있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한번 쑥 내려갔다가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은 K가 양수지 않습니까? K가 양수니까 두 개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치봐야 이런 식으로 주니 이게 합이에요. 이게 바로 U effective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미니멈 값이 요것의 미니멈 이건 항상 양수죠. 이것도 양수니까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리팔시브 포스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K가 양수니까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크다가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브랜치에 해당되는 그때에 에너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뒤에 값이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A, B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A하고 B의 절대치가 어느 게 더 크냐? A가 B의 절대치보다 크다. A는 양수니까.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over B의 절대치 값이 이게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분자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엡실론으로 두면은 1보다 커가지고 바로 쌍곡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엡실론 값은요. A over B 요게 여기 이제 엡실론 값이고 그 다음에 요 아까하고 똑같죠. 1 over B의 절대치가 바로 A의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아까하고 뭐 공식이 비슷합니다. 뭡니까? 1 over B의 절대치에다가 1 over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엡실론이 A over B 절대치니까 B의 절대치분의 A 제곱 빼기 B, B 제곱하면 되겠죠. 절대치 안 써도 되죠. 여기 이제 A가 된다. A도 찾았고 엡실론도 찾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우를 이제 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찾은 K over R 제곱이라는 힘을 받고 움직이는 이 물체의 궤적은 올빗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타원이냐, 쌍곡선이냐. 쌍곡선도 두 가지가 있었죠. 플러스 브랜치, 마이너스 브랜치. 그리고 끝으로 포물선도 가능하다. 자,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케플러 문제하고 결부에서 한 번 더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